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인기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나 이채민, 올해의 로맨틱 코미디 기대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초반 등장했을 때 중국은 문화도용이란 억지를 쓰며 우리가 만든 영화가 아닌데도 감정이입하며 폄하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K-POP 데모넌터스가 전세계 가장 인기 있는 영화에 오르자 문화도용이란 억지는 쏙 들어가고 영화의 인기를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의 타임슬립과 요리를 소재로 드라마가 올라왔는데 중국 반응이 조금 위축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플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명확합니다. 얼마 전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서 한국의 버라이어티쇼 흑백 요리사를 완벽하게 표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고 다른 때 같으면 분명 한복과 한국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도용했다고 억지를 피울 타이밍이지만 전세계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으로 2화 만에 전세계 1위에 올랐기 때문에 K-POP 데모넌터스 때처럼 문화도용으로 이 드라마를 폄하하다 또 민망한 상황에 몰릴까봐 조심스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지원으로 한국 감독의 세계화에 대한 야망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각적 디테일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주제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유나가 주연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넷플릭스에서 출시된 지 이틀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역사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타임슬립과 궁중 전투 주제와 달리 미식과 판타지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궁중 로맨스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는 인터넷 소설 연산군의 요리사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하며 유나가 연기한 캐릭터는 미슐랭 요리사입니다. 그녀는 국중에서 뛰어난 요리 솜씨를 보여주며 타임슬립 설정이 전체 이야기를 신선하게 가득 채워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나와 이채민은 모두 이야기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감독 장태효는 유나가 연기하기 위해 미리 요리를 연습하고 촬영장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희군을 연기한 이채민은 제한된 시간 안에 캐릭터를 준비해야 했고 처음에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감독은 촬영 시작 전에 여러 차례 선배와 호흡을 맞추며 역할 기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결국 보여준 효과는 감독에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작가 박국재는 한국의 공식 소설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에 이 음식, 역사 그리고 연희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모두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감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매회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도 드라마를 보기 전에 먼저 폭군의 요리사의 제작에 대한 정성과 배우들의 노력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평가 9.8의 웹소설 연산군의 요리사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한 판타지 타임슬립 드라마로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로 등극하던 연지영이 뜻밖의 조선시대 왕 연희군 이원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현재 플랫폼 네이버 시리즈에서 2,000개가 넘는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소설이 음식의 세부사항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작가의 소설 플랫폼에 원작 소설을 읽고 싶다는 글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수한 영화 및 드라마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인 원작에서 시작되며 이야기를 충실히 재현하고 영상화합니다. 이는 원작 독자층을 공고히 하는 것 외에도 섬세한 제작 기법을 통해 이야기의 표현에 더 풍부한 층위와 깊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왜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왜 중국 예능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카메라 움직임은 마치 불빛 속에서 음식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달걀 흰자가 물속에서 춤을 추며 삶은 달걀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 감독의 카메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디테일이 얼마나 변태적인지 평생 국내 예능에서 따라할 수 없는 이 연출 감각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폭군의 셰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첫날 695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순위는 3위로 뛰어올랐고 2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89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에 진입했고 미국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2일차 794포인트로 글로벌 1위기로 웬즈데이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의 비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 41개국 및 지역에서 1위, 93개국 및 지역에서 톱10 진입. 단 2번의 에피소드만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요리와 인상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 음식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좋은 드라마는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대장금에서 이 드라마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이 음식 문화 수출 열풍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고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텐센트의 한 끼 신이 되는 법을 한번 보세요. 한국쇼 흑백 요리사를 그대로 베낀 셈입니다. 엄청난 미식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한국의 셰프 경연 프로그램까지 따라하고 있는데 진행 속도도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중국 드라마가 과연 대단한 걸까요? 중국 음식 문화의 수출이 더 활발해지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마라탕과 탕후루가 한국 음식이 될 것입니다.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와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른 드라마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라마만 해도 영화 수준의 장면과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 요리는 오랫동안 컨셉트와 성능 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뒤처져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드라마의 질감이 정말 다르다는데 동의합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결국 비빔밥을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넷플릭스 드라마라서 인기가 더 크죠. 우리나라에도 연변이 있는데 그 음식이 한국과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한국인이 연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넷플릭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조차 못하고 아이치, 유쿠, 텐센트 비디오는 해외 시장이 없으니 문화 생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읽고 있는데 TV 시리즈보다 더 자세하고 사실적이에요. 중국의 문화예술 수출은 규제가 너무 엄격합니다.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 영화와 TV의 성장을 두 가지 요인, 즉 정책 및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둘 다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막내 서연보다 대본을 고르는 눈이 더 좋은 것 같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인맥이 서연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첫 두 회만 봐도 폭군의 대본과 배우들이 모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특정 장금 역을 맡은 낯선 배우가 눈에 띄네요. 처음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드라마는 항상 임지연의 간신을 떠올리게 하는데 두 작품 모두 연산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채용의 줄거리도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의 음악, 영상 편집, 의상, 소품 모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명나라가 한국에 있다고들 하죠. 반대는 차차하고라도 한국은 시대극 촬영에 정말 탁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사랑처럼 중국의 IP가 많이 있지만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4화 정말 기대돼요. 한국 드라마는 한 회차 촬영 후 반응과 시청률을 보고 다시 촬영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다 이후 K 컨텐츠 히트작이 나오지 않자 한류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하락세에 들어섰다라는 칼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작이 아니지만 K-팝 더모넌터스가 전세계 엄청난 신드롬으로 K-팝 한류에 한번 놀랐고 이번에는 단 2회 만에 K-푸드 소재의 K-드라마가 전세계 1위에 오르자 몹시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위에 나열된 중국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이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나라의 것을 보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한류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한류를 부러워하면서 한쪽으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상한 자존감이 만연합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의 한류가 J-팝과 J-드라마에서 파생되어 일본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중국은 20세기 이후 단 한 번도 문화적 융성기가 없었지만 너무나 급진적인 성장으로 경제가 조금 성장하자 자신들이 엄청난 문화를 가졌다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서 마치 한류를 베끼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베끼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거 고대 중국이 문화가 있었다고 쳐도 지금 현재 전 세계 문화를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지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500년 전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500년 전에 금송아지 있었어 라고 소리치는 것이 유치하기만 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